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TV의 MZ세대 CEO에게 묻는다. 네, 오늘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프트베리의 박용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실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통합 플랫폼 EV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베리의 대표 박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네. EV인프라라는 이제 플랫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앱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가 되고요. 네, 이 EV인프라 어떤 서비스이고 이용자들이 여기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면서 이 앞에 차량의 번호판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을 이제 요즘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기 자동차가 정말 보급이 확실하게 좀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을 사업적으로 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기차를 타는 유저로서 가장 불편했던 적은 충전을 어디서 하지? 충전을 어디서 하지? 왜냐하면 사실은 주유소에서 충전할 때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뭐 항상 가면은 주유할 수 있었지만 전기차로 와보니 이 전기차 충전소는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라든지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알고 가지 못할 경우에 헛걸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충전소 정보와 그리고 고객들의 이야기가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는 뭐 이제 보통 차라면은 이제 주유소가 되겠는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있는 곳을 이 뭐 지도나 이런 것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이용자들이 찾을 수 있게. 맞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합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뭐 운영사업자라든지 운영사업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전기차마다 이 충전 타입들이 있는데요. 뭐 가령 뭐 DC 콤보형, 뭐 차대모형, 뭐 이런 식으로 충전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들에 대한 부분 알려드리고 또 운영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 충전소가 지하에 있는지 또는 지상에 있는지에 대한 좀 정보들 이러한 좀 충전소의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좀 고객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뭐 전기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차를 바꾼 다음에 전기차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대개 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하기로는 전국에 한 4만여 개의 충전소가 있는데요. 충전소가 4만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급속은 한 만여 개, 완속 충전기는 한 3만여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이 그런 충전소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설치 비용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땅값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공공 영역인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설치하는 충전소가 전체 충전소의 약 90% 이상, 그렇습니까? 80% 요즘에 이제 민간 충전소도 많이 나와서 80% 이상 좀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뭐 사업을 만드시고 기업을 만드셔서 지금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벌써 이제 회사가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저희가 이제 16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를 했다가 17년에 이제 법인전환을 했으니까 지금 5년째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라든가 활성 이용자 수라든가 또 뭐 수익이 나고 있나요? 어떻게 그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일단 저희 다운로드를 해서 이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약 전국에 한 30만 명 정도 되시고요. 30만 명. 그리고 실제로 MAU를 보면 4만여 분 정도 이제 저희 쪽 앱에 접속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많이 가져가세요. 근데 저희가 다른 플랫폼들과 좀 구별되는 것은 사실 이제 다른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제 정보 위주의 어떤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저희가 자사가 운영하는 충전기가 없지만 저희 이제 제휴사들과의 로밍을 통해서 저희 회원들도 고객들도 실제 그 충전기에 가서 충전을 하실 수 있고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수익 모델도 자연스럽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명 소프트벨이 네. 전기차와 충전 소프트벨이라는 회사명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프트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네. 그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자 출신이시고. 개발 네. 출신이다 보니까 네. 어떤 개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으로 사실 포커싱을 둬야 되지?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벨이라는 걸 보면 네. 약간 이제 뭐 포도처럼 네. 알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벨이죠. 그런 벨이라는 개념에서 네. 하나를 전기지 충전으로 본 거고요. 또 어떤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알이 간다 그러면 네. 뭐 세차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충전 영역, 또 이렇게 뭔가 각각의 모듈들이 약간 포도송이처럼 하는 알알이. 네. 결국 뭐 핵심적인 건 뭐 다 해먹겠다는 얘기지만 어.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네. 식으로 해서 네. 회사 이름을 좀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하는 거지만은 앞으로 뭐 알알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예, 관련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네. 계속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 충전소 정보, 아까 뭐 한전이 대부분 환경문화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충전소 정보들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까? 네. 그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소 정보는 이 환경공단에서도 이 공공 데이터 영역에서 이제 제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공공 데이터로 다 공공 개방이 데이터로 되어 있나요? 사실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저희 것을 이제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런 공공 데이터 영역에서 어떤 충전소에 대한 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딱 그 충전소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주소 번지 중간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다든지 어떤 뭐 주차장에만 요 정도에서 고객이 사실은 찾아가셔서 충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GPS 기준으로 실제 충전면을 저희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실제 여기에 충전소가 있다는 정보를 앱으로 표시를 하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 몇 층에 기둥 몇 번, 기둥 번호, 뭐 지상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위치를 저희가 다 일일이 보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정보와 좀 다른 영역이고요. 국내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저희가 API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넓게 이렇게 그렇게 제공된 정보를 브로드하게 제공된 정보를 굉장히 좁혀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게 이제 이 서비스의 강점, 경쟁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그럼 뭐 일일이 발품을 찾아서 그것을 그 지점을 특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제가 직접 가볼 수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그렇겠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 이제 플랫폼 안에서는 충전소별로 고객들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들의 이야기가 정보화되는 거거든요. 이용 후기라든지 사용에 대한 내역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하나로 추가한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제보 내역을 고객분들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데이 바이 데이로 그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용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맞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 정보부터 해서 그런 정보들이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실제 반영이 되는 재미도 있으시고 또 이것들을 또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점점 정보가 고도화돼 가니까 또 이런 걸 또 같이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회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투자나 이런 그 사실은 어떤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모든 플랫폼이 그렇겠지만 결국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얼마큼 많으냐 그리고 또 그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데이터가 얼만큼 또는 서비스가 좀 활용하실 수 있느냐가 사실은 포커싱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고객들의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그걸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놓긴 있지만 뭐 이것을 뭐 어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은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회사를 좀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요거는 요거대로 이제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고 네. 이제 또 운영을 이제 틈틈이 뭐 주말에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마치 뭐 이용자 커뮤니티 같은 그런 네, 처음에는 그런 거죠. 형태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곳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 모델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충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근데 다만 이 충전 사업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또 그 인프라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서 뭔가 인프라 없이 다른 걸 제휴해서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도 그 충전기를 세우기까지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어떤 투자가 이어졌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의 장점이라고 일컫는 어떤 회원수라든지 어떤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판단을 하시기에는 아마 작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마침 저희가 그 한전의 에너지 스타트업 1기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한전의 에너지 스타트업. 네, 한전의 에너지 스타트업 1기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네. 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네. 고민을 해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16년, 7년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전의 이런 전기차 신사업을 담당하시는 이제 부서와 함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한전의 플랫폼, 그러니까 한전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를 저희 고객들도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어떤 회사의 큰 전기였겠죠. 네. 그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한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국내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충전 사업자들과 이런 연계 시너지를 좀 하면서 지금 현재는 국내는 GS 칼텍스, S트래픽 등의 어떤 충전 사업자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도 이제 향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고객들이 많은 부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고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고객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충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하시지만 정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또 발망을 하시거든요. 전기차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라는 어떤 입장도 이 어떤 광고에 대한 게 뭔가 광고 매체가 뭐 TV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지만 전기차 유저한테 포커싱 돼서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프트베리의 EV 인프라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면 바로 전기차 유저한테 가는 광고 채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비즈니스가 성립이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투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런 코로나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임에도 좀 불구하고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좀 현대자동차 그룹 제로원, 현대자동차 그룹, 그다음에 SK렌터카, GS 칼텍스 등 국내에 이런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시는 어떤 투자를 저희가 시리즈 A에 지금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시리즈 A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프리 시리즈 A가 끝나고 지금은 시리즈 A를 준비하고 있는. 프리 시리즈 A 단계에서 GS 칼텍스, 현대자동차, SK렌터카 이런 데 투자를 받으신 상황이고. 그 GS 칼텍스는 시드에서 들어오셨고, 현대차랑 SK렌터카는 프리 시리즈 A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전, 그다음에 전기회사 한전, 정유회사인 GS 칼텍스,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맞습니다. 또 렌터카 회사. 맞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뭐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면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 주목을 어떻게 보면 한 몸에 갖고 계신 셈이네요. 운이 좋았고요. 근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업종 중에서 어느 쪽가 가장 핏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그 방금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SK 렌터카도 GS 칼텍스, 현대자동차 다들 이제 각자의 역량이 확실한, 그러니까 색깔이 확실하다고 할까요? 가령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직접 만드시고 그렇기 위해서 전기차와 어떤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서비스가 좀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S 칼텍스 같은 이런 정유사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 아마 전국의 이제 인프라로 이제 아마 까시게 될 겁니다. 지금도 되게 전국에 50기 정도의 충전기를 계속 늘려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바꿔나가겠죠? 바꿔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 거점이라는
시너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즉 어떤 고객이 머무르시고 충전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세차든 어떤 서비스까지 하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GS의 또 장점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도 저희가 좀 기대를 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제 SK 렌터카가 사실은 가지는 분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 이제 어쨌든 렌터를 이제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이번에 약간 SK 렌터카도 딱 뭔가 렌터카의 어떤 회사이기보다는 종합적인 이제 서비스를 같이 아우르면서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ESG 쪽으로 좀 더 좀 오셔가지고 서비스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도 저희가 같이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참, 이 소프트웨어의 미래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세요? 사실은 전기차라는 어떤 것보다는 네. 친환경 플랫폼에 대한 입장에서 네. 고객이 친환경 플랫폼을 이용한다. 즉,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어떤 전기차든 어떤 그런 어떤 동력원을 가진다면 저희의 플랫폼이 꼭 그 안에서 고객들과 함께하는 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친환경 플랫폼. 네, 친환경 플랫폼의 대표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뭔가 좀 약간 물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네. 현대차와 네. GX 칼텍스와 한전을 다 밑에 놓고 아. 이 위에 아닙니다. 이것을 다 핸들링하는 어떤 아닙니다. 플랫폼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네, 네, 네. 지금은 담당자님들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전략적으로 아마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아닙니다. 이상 묻지는 않겠고요. 네, 네. 네, 참 재미있는. 그래서 이제 친환경 플랫폼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광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맞습니다. 개념으로서.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회사의 비전을 듣고 아유. 네,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창업에 관한 얘기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